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여러 선생님 지금 논문이 잘 보이시나요? 오늘 이번에는 한예란 선생님까지 답변에 가담을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 논문, 그러니까 커피와 관련된 논문 중에 그 주제는 생소하지 않지만 접근이 커피 테이스팅에서는 그 새로운 장르로 나가는 좋은 논문입니다. 이제 이 논문을 단국대학교 그 커피학과에서 2022년에 했던 논문인데, 여기 있는 저 김성원 교수께서 이제 사실은 언어학자죠. 촘스키 박사한테 그 하버드에서 배웠던 그 교수님이시고, 이제 이분이 단국대학교 커피학과를 만드셨죠. 그래서 커피학과에서 해야 될 앞으로의 공부가 언어라고 하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유일한 능력이고, 우리가 흔히 언어라고 하면은 소통의 도구라고 생각하지만 생각의 도구고, 자, 그러면 이제 커피에다가 그 언어학 쪽에 있는 지식을 활용을 해서, 언어가 생각의 도구라고 할 때 결국 언어라고 하는 것은 뇌에 작동을 해서 그 언어가 있어야지만 생각을 할 수 있다. 곧 언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각을 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능력이 인간을 유일한 인간답게 만들었다. 자, 그러면 커피라고 하는 것이 커피를 마시고 나서 우리가 그 맛이 어떻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그 커피 맛을 보고 이 커피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곧 커피 맛이 준 자극을 받아서 우리의 뇌가 그 커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 커피라고 하는 것, 특히 커피의 향미라고 하고 그 커피의 향미를 묘사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데에서 이제 커피 연구와 언어학적인 연구를 이제 접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중에 아주 기본적인 단계로 이 길이 커피 쪽에서, 특히 커피 테이스팅 쪽에서 하나의 큰 그 부류로, 장르로 자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죠. 하지만 AI 시대에 앞으로 커피의 향미를 이렇게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의 능력, 생각하는 능력을 접목시켜서 커피가 주는 향미를 정서와 연결시키는 이러한 노력은 의미가 있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커피를 함께 하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이 커피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기존에 가르쳤던 것이 기술 위주였다면 앞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는 그 커피를 마시는 행위나 커피 자체가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게 만드느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인간답게 만드느냐, 그리고 또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인간다운 생각, 인간 고유의 행동을 하게 함으로 해서 스스로에게 얼마나 큰 만족을 주게 하느냐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커피 인문학이라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한 잔의 커피를 마셨을 때 내 몸에서 일어나는, 특히 뇌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오늘 이제 제가 남은 25분 동안 함께 읽어볼 겁니다. 이거를 대충 다른 논문처럼 대략적으로 여러 선생님 알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라고 하면 처음에 느껴지는 게, 이게 지금 커피 얘기가 맞아?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제가 한 중요한 부분, 색깔을 칠한 부분을 같이 읽겠고요. 그리고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 분야입니다. 커피를 마시고 그 커피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정서와 연결시켜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유토록 하고, 그렇게 커피를 마시고 생각하고 사유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가장 인간다운 측면, 그죠? 메타포, 은유할 수 있는, 정서적으로 은유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곧 우리가 이제 그것이 지성을 갖추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이 사실 학문이나 철학적 계통을 놓고 볼 때 감각을 통해서 지성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논리에 따르면 굉장히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성의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지성으로 나간다, 지성을 갖추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논리를 통해서 지성인으로 가는 이 단계에서 방해가 되는 것은 감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명상을 해라, 뭐 소리를 다 차단시켜라, 맛있는 음식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어떤 이 성적인 이런 촉감이라든가 이런 데 심취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금욕주의를 실천하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금욕주의를 실천해야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 신을 만날 수 있다. 신 앞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신비주의자나 아니면 명상가들이나 아니면 깨우침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금욕주의, 감각이 주는 유혹을 뿌리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성욕이라든가 식욕이라든가 수면욕을 이겨내야지만 우리는 지성으로 갈 수 있다. 진실을 깨우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것도 있지만 감각을 통해서도 우리가 진리에 다가갈 수 있고 촉감이나 미각이나 후각이나 시각, 청각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고 그거를 키워주는 안목이 곧 또 지성인으로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시각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작품을 또 멋진 작품을 보면서 우리의 뇌에서는 호르몬, 엔돌핀이나 세로토닌이 나와서 행복감을 느끼고 또 아름다운 음악을 들음으로 해서 그 고운 선율로 또 우린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라든가 이러한 행복을 주는 기분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우리는 또 행복을 느끼게 되죠. 이제 그러는 가운데에 후각과 미각과 촉감, 특히 촉감은 금기시해야 되는 거였죠. 유혹과 관련돼 있고 성과 관련돼 있고 또 혹은 느슨함 혹은 잠 이렇게 게으름과 연결되어 있어서 촉감은 굉장히 금기시했습니다. 미각도 마찬가지죠. 금욕주의라는 것 자체가 감각, 맛에 몰두해서 생각하는 시간이나 생각하는 어떤 그런 깊이를 이 음식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방해가 됐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금기시했죠. 결국 커피와 관련된 거는 진실로 나가는데 방해가 될 뿐이지 지성인으로 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감각들이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후각도 물론 다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시간이 바뀌어서 지금 어떻게 얘기해요? 감각을 통해서도 진실로 나갈 수 있다. 감각을 통해서 진리로 나가는 것, 이게 무슨 학문이죠? 그게 바로 미학입니다. Aesthetics. 그러니까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진리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통해서 진리에 접근하는 것이다라고 할 때 커피하는 사람, 커피를 테이스팅하는 우리는 모두 어느 분야에 있냐면은 미학을 탐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과연 우리가 한 잔의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인간다움과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라는 부분을 탐구하는 거고 비단 이 커피에 관련된 이 논문에서만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맛과 향미와 맛과 정서에 대한 논문들은 국내 논문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또 요번 중에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국내 논문 중에서도 제가 읽었던 논문 중에 몇 개를 나중에 다음 주 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한번 그 논문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웰리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대의 하나의 장르죠. 무슨 장르냐면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행복하게 살기 위한 플레이버 센서리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촘스키의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 토대입니다. 복잡하지 말고 모든 복잡한 현상들은 사실은 간단한 하나의 원리로 포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풀이를 한다면 웰리스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기본이 되는 본질이 되는 것을 본질이 되는 수준에서 커피의 향미, 그다음에 렉시콘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입니다. 커피 향미, 그러니까 플레이버는 향미고 플레이버 센서리는 감각 중에 향미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버 향미라고 하는 것은 미각과 후각이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감각 중에 후각과 미각이 합쳐져서 느껴지는 플레이버의 렉시콘 연구, 향미를 표현하는 단어들에 대한 연구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향미, 이게 이제 여기가 향미가 바로 플레이버가 되겠고, 그다음에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맛을 보고 얘가 뭐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는 거고, 창의적 의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커피를 마시고 나서 느껴지는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연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복잡한 얘기고 용어 자체가 힘든데, 이거를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커피를 맛보고 나서 그 맛이 어떻다라는 것을 묘사하기 위한 연구, 이거라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예,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지금 이제 이 시간은 이 색깔을 칠한 것만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잔의 컵에 담긴 이제 과일, 꽃, 허브 등을 연상시키고 스페셜티 그 연상시키는 그런 스페셜티 커피의 독특한 향미는 감능 품질 및 화학적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커피 생산의 소비를 아우르는 가치 사슬에 이바지한 모든 요소의 총체적인 산물이자 소비자들이 커피를 사랑하는 주된 요인이다라는 얘기는, 이게 말이 이제 복잡해서 그렇고, 이 이야기는 이 논문을 쓴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2017년에 나와 있고, 커피가 주는 정서적인 느낌을 연구한 지는 꽤 오래됩니다. 이제 이 말을 풀이를 하면 커피에서 느껴지는 과일의 느낌이나 꽃이나 허브와 같은 이러한 느낌들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화학적인 특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향미가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감각에 끼치는 하나의 그 신호와 정보가 있다. 다시 말해서 커피를 마신다면 그 커피가 화학적으로 어떤 성분 때문에 과일 맛이 난다, 꽃과 허브의 느낌이 난다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러한 과일과 꽃과 허브의 느낌을 주는 그러한 인상이 그거를 마시는 사람의 정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배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커피에 의미를 부여하고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난 다음에 그 커피에서 느껴지는 향미가 도대체 우리에게, 실존하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마시는 사람한테 달려 있다라는 거죠. 아까 봤던 암만 맛있는 커피라고 하더라도 그 커피를 뭐 콜롬비아의 산지에서 그 주변의 주변의 산지에서 커피를 마시기 때문에 그거를 마시는 사람의 기분이 굉장히 좋고 산지까지 오리진까지 와 있다는 느낌이 가득 차 있었을 때, 그런 느낌일 때 비록 로부스타 커피라도 콜롬비아의 스페셜티 커피로 인정하더라. 그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냐? 그래서 한 잔에 담긴 커피의 향미와 연결되는 후각, 코로 느끼는 감각, 바로 그런 감각이 정서 반응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걸 한번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언어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촘스키 논문도 나오지만 우리가 커피를 마시고 나서 이 커피의 맛이 어떻다 저떻다, 이 커피는 마치 음, 초콜릿 같다, 꽃 같다, 이렇게 단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은 곧 마음속에서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내 마음속 내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 본 연구의 방향성을 놓고 보면 커피 향미, 커피를 마시고 나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향미라고 하는 것은 마시는 사람의 다양한 감정들과 혹은 커피의 향미가 마시는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커피를 마시고 나서 꽃향기가 난다라고 하고 과일 맛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거를 마시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한다라는 걸 그런 뜻이죠. 이제 그러니 어떻게 돼요? 꽃향기가 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이 그 커피를 마시고 어떤 꽃을 무감각하게 떠올린다는 뜻이 아니고 그 꽃이 주는 아름다움, 그 꽃이 주는 따스함, 그 꽃이 주는 부드러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논문은. 그래서 반복되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난 다음에 렉시콘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약속된 단어를 우리가 렉시콘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커피에서 파인애플, 스트로베리, 크로와상 그러면 바깥에서는 파인애플 그러면 먹는 파인애플, 크로와상 그러면 먹는 빵을 얘기하지만 커피에서 파인애플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끈적끈적한 산미가 있으면서도 단맛이 높은 그런 경쾌한 그러면서도 진한 단맛을 내는 그런 속성. 딸기 그러면은 옥타브가 높지 않지만 질감까지 있고 단맛과 고유의 향이 있는 그러한 느낌. 그죠? 그다음에 크로와상 그러면 뭐예요? 빵인데 커피가 벗겨지는 과정에서 로스팅 되는 과정에서 부여되고 있는 불의 느낌과 그다음에 크로와상은 뭡니까? 가장 버터가 비율로 많이 들어가는 빵이라고 해서 기름기가 많죠. 그래서 질감 자체가 뭐랄까 혀에 오일리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그러한 느낌일 때 우리가 크로와상이라고 하죠. 이런 얘기는 커피의 향미를 묘사하는 사람들 간의 하나의 약속이 된 것처럼 쓰는 단어들이다. 이렇게 보캐블러리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단어를 의미하고 렉시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약속된 단어들의 용어들을 우리가 렉시콘. 그래서 흔히 이제 외부에서는 커피하는 사람들 간의 약속된 단어들, 와인하는 사람들 간의 약속된 단어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커피하는 사람들의 렉시콘 그럴 때는 단순하게 커피 전문가들이 쓰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커피 향미를 묘사할 때는 우리는 렉시콘을 쓰지 버케브러리를 쓰지 않아라고 할 때는 그때 전문가들을 많이 쓰는 용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렉시콘입니다. 그래서 향미를 어떻게 감각하느냐에 대한 용어가 있죠. 이게 이제 아로마 필에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또 커피에 이모션 렉시콘이 있더라. 그 이모션 렉시콘 이게 처음 나오는 용어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추구를 해야 될 텐데, 커피 이모션 렉시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커피를 마셨을 때 기분이 좋다. 시원하다. 왠지 뭐 두렵다. 왠지 경쾌하다. 라고 하는 거를 어떤 단어에다가 묻어두어서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이 논문은 2018년에 UC 데이비스에서 그 우리가 요즘에 SCA가 쓰는 플레이버 필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퍼스트 티어에 뭐 9가지의 속성, 세컨 티어 두 번째 반에 28가지 속성, 그다음에 서드 티어에는 명사로 해서 73가지의 속성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플레이버 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감정 어휘가 없죠. 거기는 모두 향미 지각, 속성, 어트리뷰트만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감정 어휘가 만약에 있다면 여러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커피가 딸기 맛이 난다, 자스민의 느낌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스민과 딸기 맛을 떠올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의 약속이 있어서 꽃향이 난다라고 할 때는 그 풍성한 향 때문에 따스하고 기분이 좋아진다. 나는 약속 단어처럼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감각적인 인상이나 정서를 그런 어떤 자스민이라든가 아니면 허니라든가 몰트라든가 메이플 시럽이라든가 하는 단어에 담을 수만 있다면 커피를 묘사하는 단어들이 갖는 정보들은 비단 그 커피가 갖는 속성뿐만이 아니라 그 커피를 마셨을 때 인간이 느껴지는 감성까지 전달하는 단어가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이 논문은 그게 핵심입니다. 이제 향미의 표현을 커피 향미의 단어만 봐도 그 커피가 갖고 있는 어떤 향미적인 특색뿐만이 아니라 그 커피를 마셨을 때 사람이 느끼는 정서까지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담는 그런 도구가 생긴다라는 거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시도인 거죠. 그렇게 정서를 담는 것들은 나중에 뭐 AI가 통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뇌에서 느껴지는 그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어떻게 AI가 묘사할 수 있겠어요? 흉내낼 수는 있겠죠. 마치 자기가 느낀 것처럼 혹은 많은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감성을 통계적으로 표현하는 데는 그 통계가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미묘한 감성의 선과 경우의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표로 가면 이제 이해가 쉬워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연구 결과가 커피의 감정어휘의 내재화 과정. 이제 커피 내재화라고 하는 것은 커피 감정어휘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만들어 가자는 이른바 세팅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floral, 꽃향, fruity, 과일향, sour and fermented, green and vegetative 이게 뭐예요? 플레이버 SCA 플레이버 필에서 12시에서부터 지금 프루티 1시로 갔고 사워 2시 3시 그린 앤 베지터티브 4시 5시 아더 5시에서부터 7시 7시에서 8시 로스트 그다음에 8시에서부터 9시까지 스파이스 9시서부터 10시까지 너티 앤 코코아 그다음에 10시부터 11시까지 스위니스 다시 12시에서 프로랄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아시잖아요. 이런 아로마 필이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서 그리겠습니다. 퍼스트 티어, 세컨드 티어, 서드 티어로 이렇게 돼서 여기를 보면은 12시에서부터 시간이 지나는 데까지 이렇게 쭉 표시되는 거 우리가 그걸 플레이버 필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기존의 플레이버 필이 있고 거기에다가 각각이 느껴지는 거 예컨대 이거죠. 플로랄. 이제 감정을 입힌 겁니다. 플로랄이라고 하는 단어들은 좋다, 혹은 educated, 뭔가 교육된, 좀 커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단어다라고 이제 이런 속성에 대해서 정의를 해나가요. fruity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에너제틱, 힘이 솟는 것 같고 뭔가 좀 특별한 느낌을 주고 점프 스타트, 뭔가 지금 바깥에 활달하게 나를 바깥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 경쾌함을 주는 그러한 느낌을 주는 단어들이다. sour and fermented 신맛이죠. 얘는 jolted 뭔가 조금 억제되는 느낌이고 뭔가 좀 뾰족하고 날카로운 느낌이 들고 왠지 조금 옥매여 있는 것 같고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신경질적인 것 같고 좀 자극적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그린 앤 베지터티브는 뭔가 깨어난 듯한 뭔가 활동적인 좀 움직이려고 하는 그죠? 우리가 그걸 생동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아더 같은 경우는 케미컬 우리가 그 플레이버 필에서의 아드는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은 케미컬한 느낌, 그다음에 먼지, 펑사이 아니면 머스티 앤 더스티 이런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부스티드, 엠파워링 뭔가 강건하고 야생의 느낌이 들고 뭔가 좀 강렬함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그다음에 로스티드 같은 경우에는 불로 처리가 되면서 생동감보다는 뭔가 안정적인 편안한 이런 느낌이 들죠. 스파이스는 향신료인데 좀 뭔가 미묘하고 왠지 컴플리케이트 복합미를 주고 그런 느낌이고 왠지 지루하지 않고 뭔가를 좀 일깨워주는 생동감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너티앤 코코아 같은 경우에는 모티베이터 좀 뭔가 호기심을 갖게 하고 얘가 뭐지? 좀 긍정적이면서도 그다음에 스위트니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거예요. 단맛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받아들일 만하고 좋은 느낌을 준다. 자, 이러한 것들을 이 연구자가 직접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존의 연구 결과를 놓고 볼 때 플로라 꽃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정서에 이런 느낌을 주고 프루티라고 하는 건 생동감을 주고 스파이스라고 하는 것은 왠지 궁금증을 주고 호기심을 유발하고 한다는 것이 기존의 그 맛과 관련된 논문들에서 다 배치시킨 거예요. 이런 속성이. 자, 그러면 아직 초창기 단계이지만 이 표는 우리한테 어떤 아이디어를 주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커피에서 쓰고 있는 이런 단어들이 이 단어만으로도 우리의 감정 상태를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힌트를 주죠. 그래서 앞으로 커피에서 이런 단어들을 얘기할 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감성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커피 향미 표현에 더 많은 정보를 소통할 수 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거를 또 계속해서 연결시키고 있어요. 사워,
green, other, roasted를 더 많은 단어들과 nervous 혹은 jolted, upper balance, 뭔가 좀 깨지는 듯한 이런 단어들, 정서적인 단어들이고 커피를 공부할 때 이렇게 그 커피를 마셨을 때 느껴지는 정서적인 단어들은 바로 요 대목에서 이 그래프의 요 대목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다 계속 그러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풀어를 때 정서적으로 또 다른 이제 이런 정서적인 것들을 쭉 보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로마 키트 36가지 르네드 카페에 아로마 키트가 있잖아요. 그 아로마 키트에 있는 것들과 매치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그동안 나와 있는 그 향들이 36가지 아로마 키트가 있고 또 하나는 플레이버 필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플레이버 필에서는 12시 방향에 꽃 중에 캐모마일 있죠. 캐모마일과 꽃은 캐모마일, 자스민, 어, 하얀색은 자스민, 캐모마일, 그다음에 빨간색 로즈,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죠? 블랙티가 있죠. 블랙티는 좀 더 축축하면서도 꽃향기가 나는 것들. 그래서 플레이버필에서 꽃향기라고 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블랙티, 이거 블랙티는 영국의 홍차 같은 그런 느낌이죠. 시트러스한 느낌과 약간의 발효된 차가 섞여졌을 때 느껴지는 거기서의 꽃향기를 블랙티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좀 진한 향, 내추럴 커피를 약간 진하게 볶았을 때 나올 때 그런 진한 꽃향을 로즈에 비유를 하고, 그다음에 역시 좀 진하면서 복합미, 국화향 쪽에 좀 무거운 향이 느껴지는 꽃일 때 우리가 캐모마일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자스민은 하얀색, 좀 가벼우면서도 깨끗한 그런 커피, 무겁거나 복합적이지 않고 그냥 어, 부드럽고 그냥 깔끔한 그런 느낌일 때는 흰색꽃 자스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한 꽃들이 줄 때 그런 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까 굿 에듀케이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그런 디스크립션 앞으로 플라워라고 얘기하고 캐모마일이라고 할 때 그때는 정서적으로는 좋은 느낌, 그죠? 왠지 지식적으로도 지혜로운 느낌 혹은 기분이 좋은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표현을 이제 색깔까지 이 색깔까지 정서를 색깔까지 연결시키는 건 또 다른 논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플라워가 꽃이 굿, 기분 좋은 느낌으로 가는 이런 데피니션을 정의를 하고 있다는데 집중을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까 위에 있는 것이 우리가 감각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커피를 마시고 느껴지는 그 바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서 커피에서 캐모마일 꽃이라고 하는 느낌을 경험적으로 받았을 때 그때 우리도 모르게 캐모마일이 떠올릴 때는 노란빛이 떠오르게 된다. 그죠? 동의하실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실 분도 있지만 캐모마일이 느껴지면 색깔로서는 노란 것이 떠오르고 그리고 달콤함이 좀 느껴진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후각과 미각이 작동되는데 색깔이라고 하는 시각이 작동되는 거를 우리가 공감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후각이 작동되면 후각만 느껴져야 되는데 후각을 통해서 색깔이라고 하는 시각, 캐모마일의 꽃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떠올리는 거를 우리가 공감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커피를 마셨을 때 자극이 되는 바가 후각, 미각, 촉각이지만 시각과 때로는 뭐 벌판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들렸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감각 하나가 정서에 영향을 끼치고 경험을 갖다가 불러일으키면서 하나의 이미지, 시각화가 되고 심지어는 그런 경험이 있었을 때 들렸던 소리까지 들리게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한 자극이 두 개 이상의 자극의 결과물을 나타낼 때를 우리가 공감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커피에서는 이 커피 마시면 무슨 색깔이 떠올라 할 때 어떤 분들은 야, 뭐 후각과 미각만 적용하는데 왜 시각 색깔이 나타나? 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어떤 분들은 맞아. 경험적으로 얘는 지금 달콤함이 느껴지고 캐러멜이 느껴져. 그래서 난 왠지 노란빛에 진노랑 갈색에 달고나가 떠오른다라고 하는 게 바로 다 이것이 모두 공감각. 이 공감각이 어디로 가는 중심점이냐면 정서를 건드린다라는 부분이에요. 시각화 이미지가 된다는 건 기억을 떠올린다는 얘기고 그러니 커피 맛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미각과 후각의 전기 신호,
수용체와의 접촉을 위한 전기 신호의 결과물 뿐만이 아니라 걔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면서 어떠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고 심지어는 소리까지 떠올리게 해서 내가 이거를 겪었던 과거의 한 시점이거나 겪었던 바를 토대로 한 상상의 이미지이거나 이미지가 떠올려서 거기를 그리웠게 한다거나 이미지를 떠올려서 기분을 좋게 한다는 것, 이건 모두가 다 정서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논문의 이제 결론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 선생님께서 오늘 좀 어려운 부분을 다뤘지만 앞으로 커피 공부에서 커피 테이스팅에서 나가야 될 길입니다. 이제 앞으로 커피를 마시고 나서 얘는 과일 맛이 납니다. 무슨 맛이 납니다. 뭡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디펙트가 있냐 없냐가 오히려 더 중요해요. 이 커피는 마셔도 됩니다. 왜요? 커피에서 커피가 아닌 데서 나오는 맛들 그런 것이 없으니까 정상적인 커피 같습니다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그러면 무슨 맛이에요? 라고 할 때, 얘는 과일 맛 중에 무슨 맛 같고, 너티한 가 중에는 무슨 맛 같고, 쓴맛은 상대적으로 없네요. 얘는 신맛이, 귤보다는 뭐 파인애플 느낌이네요. 베리의 느낌이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질문은 뭐죠? 그거죠. 그런 과일 맛이 나서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정서를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렌지라고 할 때, 아우, 쉬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렌지라고 하면 추억도 있어가지고, 야, 겨울에 그 따뜻한 방 안에서, 광주리에다 놓고 가족들이 오손도손 둘러서 먹었던 그 맛있었던 그 텐저린, 제주도 감귤, 이런 거 떠오르는 사람은, 그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추억에 빠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 이제 앞으로 커피 테이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 정서까지 가야 된다. 정서까지 가는 것은 그 묘사가 곧 뭐다? 기억과 추억과 이미지다. 그것은 곧 뭐다? 정서이고 그것이 바로 메타포어. 그 맛을 정서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은유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오늘 커피 테이스팅에 대해서 낯선 주제를 했는데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상이고 이미 와인에서는 이제 이 와인 맛이 어때요라고 할 때 더 이상 블랙 커런트, 바닐라, 초콜릿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다 기억 속에서 지금 석양의 바닷가에 한여름에 지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이거를 멋스럽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쳇말로 내 커피를 마시고 나서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인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이미지와 은유로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그 커피가 주는 본질, 그 커피가 주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잔에 담겨 있는 화학적인 물성이 아니라 그 커피를 마셨을 때 인간의 몸에서 어, 나타나는 발현되는 구체적인 현상이라고 할 때 앞으로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표현할 때는 모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정서적으로 메타포와 은유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반복해서 보시고요.